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둥의 자굴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굴은 버클링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버클링에 있어서의 아이겐밸류는 이제 결국 임계하중을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좌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이제 그 개념을 이제 NCS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길이에 비해서 이제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부재를 이제 기둥이라고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재료역학에서 말하는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압축 하중뿐 아니라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하중들이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 단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수직으로 세워진 이제 부재에 이제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러한 컬럼에도 이제 장주가 있고 단주가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길이가 더 긴 장주에서 이제 이런 합중 하중을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재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좌굴, 이제 버클링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휘어진 형상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원점이라고 해서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제 x만큼 거리를 떨어진 부분에 대한 그 내력을 고려를 해보면, 일단 압축 하중 P가 이쪽 부분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모멘트가 이제 굽힘에 의한 굽힘 모멘트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직으로 세워진 어떤 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보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풀어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미분의 처진 방정식에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변이 이제 2i분의 p의 y로 이제 마이너스 y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우변의 항을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이 꼴로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꼴로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게 되므로 일단 이 꼴에서 이제 양변을 이제 2i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꼴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이 2i분의 p를 우리가 k제곱으로 그 고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는 일반해가 이제 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게 되고, 이제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sin KL 이꼬르 제로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사인이 0이 되게 하는 KL은 이제 우리가 사인에 n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은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n은 이제 1, 2, 3으로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이제 자연수의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n 값이 그 자연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n 값에 따라서 이제 값들이 계속 그 무한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그 고유값을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는 이제
좌굴의 형상이 되는 고유값을 이제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방정식에 다시 K에 이제 EI분의 P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P는 이제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EI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N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꼴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일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오일러 공식 또는 이제 오일러 하중 또는 이제 임계 하중 혹은 이제 크리티컬 그 로드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그 응력은 이제 이 하중의 그 단면적을 나눈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R은 우리가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단면적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R이 이제 회전 반경의 R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NCS에서는 이 크리티컬 응력을 구하는 기능은 없고,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하중을 구해서 어차피 그 A분의 P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응력을 구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 스태틱 스트럭처럴 그 해석 시스템에서 이제 그 하중을 구해서 이제 그 수직축에 대한 응력을 구하면 이제 그 응력이 바로 이 크리티컬, 즉 이제 좌굴에 대한 이제 크리티컬 응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것은 이제 아랫부분은 고정이 되고 이제 위쪽 부분은 자유단인 이러한 형상이 있어서의 그 다음과 같은 n 값에 따라서 그 좌굴의 형상을 살펴보고, 이제 이때에 있어서의 이 크리티컬 하중을 이제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n 값이 이제 NCS에서는 이제 모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고유 진동수 해석에서와 비슷한 그 모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형상이 n이 1일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좌굴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제 n이 3부터는 이제 S자로 가다가 이제 n이 5가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급격한 이제 S자의 형태의 그 좌굴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제 NCS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그 아이겐밸류 버클링은 이제 독자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해석 시스템을 먼저 생성을 하고 해석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진동 해석에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그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 시스템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이제 버클링 시스템을 이제 연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제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을 해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델러가 실행이 되었고, 일단 XY 평면을 잡아서 그 라인 바디로 이번 영상에도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라인을 하나 작성을 해주고, 이제 지수도 하나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일단 값은 10m로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해서 일단 스케치를 생성해주고, 컨셉 부분에 가서 이제 라인 바디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크로스 섹션을 일단 기둥 같은 경우도 이제 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이제 서큘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해주고 라인 바디의 크로스 섹션에 서큘러 1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모델 환경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환경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메쉬를 사이징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일단 디비전의 값을 100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생성을 시키고, 스태틱 스트럭처럴 시스템의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일단 고정 구속 조건을 아랫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압축 하중으로 이쪽 부분을 선택해주고, Y 방향으로 일단 마이너스 1kN을 이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에 이쪽 부분에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다시 이제 솔루션이 아니라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와서 이제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드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n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n이 5일 때까지 그림이 나타났었으므로 5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일단 지금 토탈 디포메이션을 선택해 보면 1과 2에 대한 모드 값만 나와 있는데, 다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이 부분이 5로 지정을 했는데, 다시 솔브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5개의 모드로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쪽 그래프 부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Select All을 해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Create Mode Shape Results를 클릭을 해주면 일단 먼저 해석이 되어진 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브를 클릭을 해서 전체 형상에 대한 디포메이션을 해석을 하고, 첫 번째가 이제 n이 1일 때의 그 형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식의 그 변형을 보이고 있으며, n이 2일 때도 거의 이제 동일한 형상의 거동을 보이고 있고, 이제 n이 3부터는 우리가 약간 S자형으로 갔는데, 이제 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Z축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S자의 형태로 n부터는 이제 변형이 되고 있음을 이제 해석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n이 5차일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S자의 형태가 조금 더 급격하게 굽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만일에 이제 6차 모드로 이제 갈수록 더 이러한 형상이 이제 조금 더 그 명확한 S자 형태로 변형이 되어지게 됨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인계 하중은 여기에 보시면 로드 멀티플라이어라고 있는데,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최초 부여했던 이 하중에 곱해주면 이제 그 값이 바로 이제 오일러 하중에 의한 그 인계 하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값을 곱해서
다시 이제 이러한 스태틱 스트럭처럴 시스템에서 일단 라인 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응력이 3차원 응력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빔 툴을 활용을 하든지 이제 그러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3차원으로 설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로드 멀티플라이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n이 1일 때는 한 0.038 정도가 되고, n이 2일 때도 거의 유사한 값이 되게 되고, 이제 n이 3부터는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해석 결과로, 이제 n이 5가 갔을 때는 거의 이제 1에 근접한 값으로 이제 점점 임계하중 값이 다가가고 있음을 이제 해석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